안녕하세요. 여유로운 전기생활의 여생입니다. 이번에도 전기능서 필기 CBT 문제풀이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어떻게 이번 회차에 필기시험 보신 분들 다들 좀 좋은 결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22년 4회차 필기 문제가 복원됐다고 해가지고 한번 오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태블릿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풀이를 1시간 동안 빡세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영상부터 나오는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진짜 문제 자체를 갖다 안 본 완전 처음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다 맞지는 못합니다. 다 맞지는 못하고 그래도 제가 아는 기초적인 전기 이론들과 그리고 기기, 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36개 이상 맞을 수 있는 거를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개념들 정도만 체크하셔서 이렇게 복습하셔도 기능사 필기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이제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엔지니어 사이트로 들어왔는데요. 메뉴에서 자격증 탭을 눌러주고 전기기능사 쪽을 갖다가 클릭하시면은 기능사 22년 오후 4회 그리고 오전 4회에 대한 4회차에서 오전하고 오후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나왔는데 오늘은 한번 요 오전에 나온 거를 풀이를 해볼까 합니다. 마찬가지로 CBT 모의고사를 누르고 60분 동안 빡세게 풀어보는 식으로 진행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화면 배치는 한 개만 나오게 하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기 회로가 길이 L이고 단면적이 A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투자율이 U라고 했는데 자기저항 공식이 뭐냐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이 자기저항 공식 같은 경우는 전기저항에 있는 공식을 먼저 생각할 때 이걸 저희가 뭐라 표시했냐면 로에 A분의 L이라고 표시를 했죠, 그죠? 근데 요 모양이 똑같이 자기저항에 나오는 게 있었는데 바로 뭐였냐? A분의 L은 그대로 A분의 L인데 U라고 하는 녀석이 요렇게 들어간 거, 뮤 A분의 L이라는 이거 있죠? 요게 바로 정답이 되기 때문에 그럼 뮤 A분의 L이라는 게 지금 보니까 1번이기 때문에 요게 답이라고 저희가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물질에 따라 자석의 전혀 무반응인 건 뭐냐? 저희가 자성체라고 하는 것은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하고 반자성체가 있는데 요거 아닌 거죠, 그죠? 아닐 B자 써가지고 비자성체예요, 그죠? 2번이 정답이고. 자,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문제 푼 거에서 똑같이 한번 나왔어요, 그죠?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횡축이랑 중축이 나타나는 게 뭐냐?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대충 요런 그림이었죠? 그래서 가로축이 뭐였냐면은 자기장의 세기, 세로축이 자속밀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하고 자속밀도에 대한 거니까 2번이 되겠고, 참고로 이 가로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보자력이라고 했고요, 세로축과 만나는 점을 저희가 전류작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 차이 저희가 반대의 작 체크하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200V 100W 전구와 200V 200W의 전구를 직렬 연결하고 200V 전압을 가면 어떻게 되냐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암기 팁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런 식으로 전구가 나올 때 같은 경우는 전구가 직렬로 연결이 될 때가 있을 거고 병렬로 연결이 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 원리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설명드리면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직렬일 때 같은 경우는 작은 게 더 밝아요. 작은 거. 병렬일 때는 큰 게 더 밝아요. 어떤 거에 대한 기준이냐? 와트 수가, 와트 값이 직렬 같은 경우 작은 게 더 밝고 병렬 같은 경우 큰 게 더 밝다는 거.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직렬로 연결한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뭐다? 작은 거라고 하는 게 정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0W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난이도가 어려워 보이는 녀석이 나왔는데 10V의 전이차, 뭐 쫄 거 없어요. 전이차라고 막 말 어렵게 나와도 결국 전이차도 뭐예요? 전압이란 말이야, 그죠? 따라서 전압이 뭐다? 10V 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가속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얘기했는데, 자, 에너지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결과적으로 1인 거죠. W라고 하는 거는 Q하고 V의 곱인데, 전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 한 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전자 한 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가지는 전하량이 뭐였어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는 거였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전압이 얼마다? 지금 10이다. 그럼 10이 하나 날라가면 19가 어떻게 돼? 18로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뭐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이 되겠죠. 요게 그래서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답이 있죠, 그죠? 3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 가우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건 뭐냐? 사실 이 개념은 기능사에서 나올 만한 개념은 아니에요. 가우스 정리에 대한 그 내용은 나오긴 하지만 이게 뭐냐면은 어떤 전하가 있을 때, 그리고 이 전하를 갖다가 이렇게 폐곡면 안에 넣었을 때 이 폐곡면을 뚫고 나가는 전기력 전속이라고 하는 거죠. 전속의 전체 수는 뭐냐? 전속의 전체 수는 이 전하가 가지는 전하량과 똑같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게 사실상 뭐냐면 원래
전개의 세기예요. 전개의 세기를 구할 때 가우스 정리를 이용해서 쓰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저도 약간 좀 확실치 않아서 일단 제가 아는 전기장의 세기 3번이 답이라고 찍고 일단 넘기도록 할게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기능사에서 이 문제가 나온다면 전 그냥 외우고 넘기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넘기고, 자 그 다음에 전속 밀도에 대한 게 나왔는데 이번 회차 문제가 상당히 양아치처럼 나왔네요.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 적은 많이 없는데, 자 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진공 중에 누여있는 2 곱하기 10의 삼성 쿨롱 정전화부터 1m 떨어진 점 A와 2m 떨어진 점 B에서의 보통 요 문제가 예전에 뭘로 나왔었냐면 전이차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요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전속 밀도를 구하라고 하는 거네요. 전속 밀도에 대한 공식은 이 관계식은 아시면 좋아요. D라고 하는 건 뭐냐, 전개의 세기에다가 유전율을 구분한 거죠. 근데 지금 문제상에서 진공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가 되는 거죠. 입실론 제로 같은 경우는 값이 얼마냐, 8.855 854긴 하지만 7회 안에서 12승 페러드 퍼 미터가 된다, 뭐 이렇게 저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산기에서 쓸 수 있죠, 그죠? 카시오 FX570ES 기준으로 해서 쉬프트 7번 누르고 32번 누르면 입술은 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제 생각에서 바로 할게요. 자 그럼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공식은 9 곱하기 10의 9승의 R 제곱의 Q라고 우리가 썼잖아요, 그죠? 요 공식을 갖다 생각할 때 그럼 결과적으로 이 A, 자 A 쪽에서 나오는 전기장의 세기라는 거는 9 곱하기 10의 9승에다가 자 거리가 얼마입니까? A점이 1m이기 때문에 1의 제곱이고 전하의 량은 2 곱하기 10의 3승으로 그대로예요, 그죠? 여기에다가 뭐다? 입실론 제로를 구분하면 돼요, 그죠? 요게 D라고 바뀌려면 뭐로 하면 돼요? 여기다 곱하기 입실론 제로를 갖다 구분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얘를 갖다가 그대로 넣어서 제가 두들겨 보면은 2 곱하기 10의 3승이고 1의 제곱이다. 근데 여기다 곱하기 입실론 제로를 구분해주게 되면 159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돼요. 159 쿨롱 퍼 제곱미터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이미 DA라고 하는 게 지금 159라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없죠, 159라는 부분이. 그래서 뭐가 답이다? 2번이 답이라고 바로 이렇게 체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저희가 한번 B도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DB라고 하는 건 뭐냐, 거리가 2m라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뭘로 바뀌면 돼요? 그냥 얘가 2로만 바뀌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2를 갖다 넣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크기는 제곱의 반비례하니까 4분의 1배만큼 떨어져서 약 40 정도의 값이 나온다는 걸 저희가 계산해 보시면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더라.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막대 모양 철심이래요. 그리고 단면적이 0.25제곱미터, 길이가 31.4cm. 느낌이 와야 돼요. 31.4라고 하는 말은 뭐하고 비슷해요? 파이랑 비슷하죠. 3점이 있어, 그죠? 뭔가 이걸 쓰겠구나라고 하는 거 저희가 좀 알면은 풀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철심의 자기저항을 갖다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럼 자기저항 공식이 아까 뭐였냐면 이거였죠. 뮤 A분의 L이었다. 자 근데 막대 모양의 철심이 있다고 했고 철심의 비투자율이 10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뮤라고 하는 게 원래 뭐예요? 뮤라고 하는 거 뮤 제로와 뮤 S 곱이죠. 그러면 일단 뮤 제로라고 하는 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뮤 S 비투자율이라고 하는 게 지금 100이니까 넣어주면 되고, A라고 하는 거는 단면적이기 때문에 0.25를 넣으면 돼요. 그리고 길이 같은 경우는 31.4cm니까 미터로 환산해서 31.4인데 cm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 넣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사실 입실론 제로 같은 경우도 쉬프트 7번 누르고 33번 누르면 나오긴 해요, 그죠? 카시오 FX570ES 기준입니다. 자 그럼 9994라고 하는 값이 나오긴 하는데 약 얼마입니까? 이거 만이죠, 만. 암페어 턴 퍼 웨버 라고 저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열전 현상에 대한 내용인데, 자 패러데이관 같은 경우도 기능사에 나온 적이 있기는 하지만 난이도로 따지면은 이것도 기능사에 나올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답만 기억하시고 넘겨오시기 바랍니다. 얘는 뭐가 정답이면 제가 알기로 2분의 1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2분의 1로 찍고 일단 넘길게요. 자 그리고 원형 코일 중심에 자기장의 세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 단골로 잘 나와요. 그래서 원형 코일 중심에 자기의 세기라고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이죠. 지금 건수가 100바퀴니까 그 뺑뺑뺑뺑 100바퀴를 굴려가지고 나온 코일이 있는데 반지름이 얼마다?
때마다 지금 10cm다. 그리고 전류가 얼마 흘렀다? 15A가 흘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때 여기 중심점의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 했으니까 이때의 자기장 세기 공식은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복습 영상에 올려놓은 거 이거 유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링크 올려가지고 어디 부분 보라고 댓글로 달아 놓을게요. 공식이 뭐냐면 2R분의 NI예요. 그래서 2에다가 반지름이 10cm는 0.1m니까 이거 분해 건수가 100이고요. 전류가 15란 말이야. 그죠? 그럼 얘를 갖다 넣어주게 되면 되니까 0.2분의 100 곱하기 15입니다. 그러면 0.2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2분의 역수 지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얘가 날라가면 5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대충 75에다 곱하기 100 하면 되니까 7500인가요? 해서 4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평형삼상회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봐야 돼요. 한 상의 소비 전력이 P인데 3상이라 했죠. 항상 상에 대한 걸로 나오게 되면은 3을 갖다 고불하면 되지만 이 선에 대한 내용으로 나올 때 루트 3배를 갖다 취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다? 3상에 대한 내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몇 배가 되냐? 3배라고 보시면 돼요. 2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 어드미턴스 실수부를 나타내는 게 뭐냐라고 했는데,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거는 G 플러스 JB라고 하는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G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컨덕턴스, B라고 하는 게 서셉턴스가 돼요. 그래서 실수부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G이기 때문에 컨덕턴스에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4번 문제, 100회 감은 코일의 0.5A 전류가 0.1초 동안 0.3A로 감소했다. 기전력이 2 곱하기 10의 4승이랬습니다. 이 공식이 있었죠. 뭐였냐면 패러데이 전자요도 법칙. 크기는 방향은 생략할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뭐였냐, 시간당 변하는 전류량에다가 자체 인덕턴스 곱에 비례하는 값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방향은 전류의 지는 방향의 반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크기 같은 경우는 무시해도 되니까 이렇게 쓴다고 하면, 지금 문제에 다 나왔어요. 지금 유도 기전력이 얼마래요? 2 곱하기 10의 4승이랬고요. DTD, I 시간당 변하는 전류량 같은 경우는 0.1초 동안 0.5에서 0.3으로 바뀌었다 했으니까 0.5 빼기 0.3이에요. 그럼 0.1분의 0.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가 될 거야. 요게 뭐라고? 요게 2라고요. 그럼 다시 생각해보면 2 곱하기 10의 4승은 L 곱하기 2이기 때문에 따라서 L 값은 뭐가 된다?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1 곱하기 10의 4승이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거, 이거의 단위가 헨리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문제에 나온 건 뭐다? 마이크로 헨리를 갖다가 물어봤기 때문에 마이크로를 갖다 구하려면 여기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을해줘야 요게 묶여서 마이너스 6승에서 마이크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이너스 2승이라는 녀석은 얘를 곱해주면 원래 내가 의도한 값에서 마이너스 2승이 곱해졌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하냐면은 곱하기 10의 2승을 곱을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1 곱하기 10의 2승이라는 녀석과 마이크로 헨리라고 하는 녀석을 단위를 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뭐예요? 100 마이크로 헨리가 답이 되는 거예요. 4번이 정답이다. 자 15번, 자기 인덕턴스가 같은 L1, L2의 두 원통 코일이 서로 직교하고 있다. 두 코일 간 상호 인덕턴스가 뭐냐라고 했는데, 자 서로 직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걸 저희가 잘 봐야 돼. 직교라고 하는 건 뭐냐, 코일이 요렇게 있을 때 두 개가 어떻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직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되게. 근데 이런 문제가 뭐냐, 자기장이 나와서 얘가 여기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얘도 나와서 일로 못 들어가요. 따라서 결합계수값 자체가 뭐냐, 0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결과적으로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공식은 결합계수의 루트 L1, L2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여기서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상호 인덕턴스도 얼마예요? 0이 되겠지. 정답이 1번입니다. 1번. 자 16번 문제예요. 얘 같은 경우는 콘덴서의 리액턴스가 1kHz에서 55mm래요. 그럼 50Hz는 약 얼마냐? 자 그럼 콘덴서에서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XC인 거죠. 용량성 리액턴스. 이것의 크기는 오메가 C분의 1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파이 F C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서 콘덴서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요 정정용량이 안 나왔지만 얘는 항상 어떻다 했죠? 지난번에도 풀었는데 일정하다 했어요. 그럼 관계를 갖다 보게 되면은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고 주파수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란 말이야. 그죠? 이런 관계 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1kHz라고 하는 주파수에서 나오는 리액턴스 값은 50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55mm니까. 근데 요거는 뭐랑 같다? 50Hz에서 나오는 리액턴스 값은 이것의 역수 값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비례식이니까 안쪽 거의 곱은 바깥쪽 거의 곱이랑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1kHz라고 하는 거 1000Hz가 되는 거죠. 0이 3개 붙으니까. 따라서 1000 곱하기 x
x c분의 1은 뭐다? 50 곱하기 50분의 1이에요. 얘가 소거가 되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1이 나올 거 아니 1. 그럼 요것도 뭐가 돼야 돼요? 1000이 돼야지 얘네가 소거돼서 1이 나오겠죠? 따라서 xc라고 하는 요 용량성 리액턴스 얼마가 된다? 1000옴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00옴.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자,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 상당히 단골로 잘 나오는 문제예요. 얘는 뭐냐면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델타를 갖다가 동일한 성능을 가지는 y로 바꾸고 싶다 이럴 때는 델타는 y의 3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통 설명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냐면은 사람을 그려보면 뚱뚱이, 홀쭉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말랐어? 이 사람이 말랐잖아요. 이 사람이 30kg이야. 이 사람은 몇 킬로인 거예요? 90kg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배 차이가 난다? 3배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지금 y결선 회로가 15옴이라 했기 때문에 그럼 델타로 바꾸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3배가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얼마가 된다? 45가 답이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18번. 아, 이거는 너무 쉽죠, 그죠? 무효전력 단위로 물어봤는데 자, 요게 유효전력이고요. 와트 아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력량의 단위예요. 그리고 볼트 암페어라고 하는 요게 뭐였냐면 이제 피상전력이었고 바라고 하는 게 바로 무효전력이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더라. 자, 그 다음에 저항 8옴과 유도 리액턴스 6옴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200V 교류점을 가할 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그리고 역률이 얼마냐 했어요. 자, 일단 직렬 연결이고요.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저항과 리액턴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저항이 8옴이고요. 그 다음 리액턴스 값은 J6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교류 회로에 대한 성분도 제가 복습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제가 링크 올려드릴게요. 영상 보는 시간하고.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임피던스부터 구해야 돼요. 근데 이거 알아두면 좋아요. 뭐냐면은 R이나 X라고 한 녀석이 6하고 8이라고 한 녀석이 나오면은 Z 같은 경우는 10이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6대 8대 10이라고 보통 많이 말을 할 건데 6대 8대 10이니까 따로 Z는 뭐가 된다? 10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풀게 되냐면은 루트에 8제곱 플러스 6제곱이죠, 그죠? 자, Z가 10이기 때문에 그럼 전류 I는 뭐다? Z분의 V. Z 값이 10, V가 200. 그럼 따라서 얼마입니까? 20A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1번이나 4번 중에 답이 되는 건데 역률이라고 하는 이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상황형을 그려볼 때 여기에 대한 거니까 여기가 저항, 여기가 리액턴스,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죠. 따라서 뭐다? Z분의 R이다. Z가 10이었고요. 저항은 얼마였냐면 8이었단 말이야, 그죠? 따라서 그럼 0.8이 되기 때문에 몇 프로? 80%.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게 사실 배경지식을 설명드리면 여기에 나온 요 용어 있죠. 1m당 2 곱하기 10에 많은 7승 뉴턴의 힘을 갖다가 발하는 전류값이 뭐냐, 이게 바로 1A의 정의예요. 과거에 나왔던 개념인데 지금은 요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가 바뀌었는데 예전에 나왔던 정의가 1A에 대한 정의는 요 문구 자체가 1A의 정의를 갖다 얘기를 해요. 근데 요것도 과정을 갖다 설명드리면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사실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두 전선 사이의 힘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였냐면은 전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할 때 I1, I2라고 하는 전류가 있고요. 거리가 R이라고 하면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했냐? 2 곱하기 10에 많은 7승의 R분의 I1, I2라고 하는 값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전선 1m당 2 곱하기 10에 많은 7승, 얘가 바로 뭐가 나온다? 2 곱하기 10에 많은 7승이 나온다고 하면 얘하고 얘가 소거가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거리가 1m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거가 되면 여기 좌변에 있는 값이 뭐가 돼?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값도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겠죠, 그죠? 그럼 I1도 I2도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1A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요 문구 그대로 나오면 1A라고 생각하시고 답을 찍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기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격 출력이 0.2kW 초과의 녹내 저압 단상 전동기로서 전원측 저압 전로가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 전격 전류가 얼마 이하인 경우 보호용 과전류 보호 장치에 생략할 수 있냐. 사실 이거는 기기라기보다는 설비에 좀 가까운 문제라 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패스할게요. 요거는 뒤에 가서 이제 좀 혹시 모르면 찍을 수 있으니까 넘기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유도운동기에 대한 문제예요. 유도운동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비례식에 대한 게 있는데 2차 측 입력대, 2차 측 동손대, 2차 측 출력이라는 것은 1대 슬립대 1만을 슬립이라고 하는 비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상에 나온 걸로는 지금 15kW에 60Hz 4극의 3상 유도운동기고 슬립이 4% 슬립 정보 나왔고요. 2차 회전자의 동선 PC2 값을 갖다 우리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PC2.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 15kW
6kW라는 녀석이 뭐인지 알아야 돼요. 요건 뭐냐면 전동기이기 때문에 나오는 출력이에요. 그래서 P 아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 P 아웃.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얘하고 얘의 관계니까 따라서 뭐다? 요 관계를 갖다 우리가 두 개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풀면 돼요. 약간 내용이 어려워요. PC2 대 P 아웃은 뭐다? 슬립 대 1-슬립이다. 그러면은 P 아웃 S라고 하는 것은 1-S의 PC2가 되는데 저희가 문제에서 요구한 건 PC2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1-슬립분의 S의 P 아웃이다. 그럼 슬립 값이 4%라 했기 때문에 1 빼기 0.04에다가요 0.045 곱하기 P 아웃이라는 게 출력이 15kW죠? 근데 문제상에 나온 단위도 뭐예요? 똑같이 kW이기 때문에 숫자는 그냥 15를 갖다가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래도 되겠죠, 그죠? 그럼 실제로 풀게 되면 0.96분의 0.04에다가 곱하기 15가 되는 거죠. 얘를 갖다 풀어주게 되면 0.625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돼요. 0.625. 따라서 약 얼마? 0.6kW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4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거는 기억하셔도 좋아요. SCR의 게이트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 이것도 아마 지난번에 풀었을 텐데 SCR 같은 경우는 PNPN 반도체가 되는 건데 P형 쪽에 여기 에노드가 있고요. N형 쪽에 캐소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 중간에 있는 P에서 게이트 단자를 갖다 뺍니다. 그래서 SCR의 게이트라는 건 뭐냐? P형 반도체예요. 자, 24번 변압기 부위 개선 특징으로 틀린 거라 했는데 첫 번째 거 보게 되면은 고장 시 응급처치면 맞죠, 그죠? 델타 쓰다가 만약에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항상 나갔어. 그러면은 이렇게 V로 써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도 삼상결선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상전원은 맞고요. 단순 변압기 두 대로 삼상 공급할 수 있죠. 이용률 86.6% 맞습니다. 이용률이라고 하는 거에서 볼 때 용이 8,000원 생겼고 률이 6,000원 생겼어요. 그래서 86.6%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게 틀렸죠? 부위 개선 출력은 델타 개선이라는 출력이 당연히 다릅니다. 두 대랑 세 대는 당연히 값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4번이 틀렸다. 2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주상변압기 1차 측 개폐 보호 장치로 쓰는 건 뭐냐? 주상변압기 1차 측에다가 설치한 녀석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얘는 사실 배경 지시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전주가 있을 때 변압기를 이렇게 설치한다고 하면은 여기 위쪽에 뭐가 흘러요? 22.9V의 전압이 걸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뭐다? 여기에 저압선이 흐르는 건데 이 사이에 연결된 녀석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연결된 녀석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COS라고 해서 컷아웃 스위치라고 합니다. 컷아웃 스위치. 3번이 정답이에요. 참고로 캐치홀더는 2차 측에 걸리는 거예요. 요건 사실 변압기에 대한 내용이라서 기기라고 넣었나 본데 사실 설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컷아웃 스위치가 정답.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난 회차 때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이걸 아마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유사한 게 뭐였냐면 변압기 CT에 2차 측을 갖다가 단락을 시키는 이유에 대한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했어요. 그걸 갖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뭐였냐? 절에는 파괴되는 그 우려를 방지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이 정답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절연 파괴라고 하는 말을 키워드로 해서 기억을 하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27번 문제 같은 경우는 AC 380V 전동기와 220V 전동 부하를 동시에 쓰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변압기 개선 방식이 뭐냐라고 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패스할게요. 요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직류발전기에 해당되는 그 내용인데 얘 같은 경우는 공식이 있죠. 직류발전기의 유도기 전력은 뭐냐? 60A분의 피자 파이 N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은 얘를 갖다가 뭐 이렇게 봐도 돼요. 사실 K 파이 N이라고 하는 식이죠. K라고 하는 게 60A분의 PZ가 돼서 그래서 이거 뭐 피자 파이 뭐 60A N 뭐 이런 식으로 기억도 하는데 아무튼 결과식만 쓰면 60A분의 PZ 파이 N이라는 식으로 쓸 수 있다.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 주자소 값을 갖다 물었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값들 다 이용할게요. 파이는 2는 그대로 곱하고요. 60A분의 PZ가 역수로 넘어가죠. PZ분의 60A 회전수도 마찬가지로 역수로 넘어가요. N분의 1이에요. 그럼 기전력의 크기가 지금 보니까 120이라고 했고 P라고 하는 거는 극수가 되는 거죠. 6극 자극수가 6이니까 도체수가 400 그리고 60이고요. 자, A 팝권이기 때문에 병렬 회로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2개예요. 팝권 같은 경우는 병렬 회로수가 2개고 중권 같은 경우는 극수랑 똑같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회전수가 얼마다? 600rpm이다. 600분의 1이다. 이거 넣어주면 답이에요, 사실. 그럼 얘 같은 경우 요거 수거하면 5가 되고요.
얘 소거하면 여기 10 남고요. 그리고 요거 소거하면은 200 되니까 그러면은 2에다가 5 하면 1000이고 그리고 10이니까 0.01인가요? 그죠? 정답 그럼 몇 번? 1번. 자,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키워드가 있어요. 제 기억상 이거는 아변기나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거, 속도를 갖다가 광범위하게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건데, 아변기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정속도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거든요. 속도를 갖다가 정해진 속도로 운전을 시킬 수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값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도 생각하시면 돼요. 정속도 운전인데 요 특성을 가지는 녀석은 타여자 전동기하고 분권 전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여자하고 분권 없죠, 그죠? 여기서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다. 자, 그리고 요 문제 같은 경우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회전자의 홈을 삐뚤어줌을 쓰는 이유가 뭐냐, 이게 저희가 뭐라 하냐면 사고 슬롯이라고 해요. 사고 슬롯. 이 사고 슬롯을 쓰게 되면은 소음을 줄일 수 있어요. 이건 사실상 그냥 암기사항이라서 암기하시고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31번 무부하지 직류발전기 단전압을 조정하려면 어떤 저항을 가변시키냐. 자, 직류발전기의 단전압을 조정한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갖다가 자, 직류발전기인데 이것도 바로 안 들어오니까 일단 패스를 좀 할게요.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꽤 되는 문제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 사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변압기의 유도기 전력부터 나와요. 변압기 유도기 전력. 변압기 유도기 전력에서 E라고 하는 게 4.44의 NF-M인데 문제에서 말하는 게 지금 자속 밀도죠. 그럼 자속 밀도라고 하는 거는 B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자속을 뭐다? 면적으로 나눈 거, 면적단 자속이죠. 그럼 Phi라고 하는 건 뭐냐면 BA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최대 자속이라 한다면 자속 밀도도 뭐예요? 최대가 될 거예요. BM으로 되겠죠. 그럼 요거 우리가 생각할 때 다시 쓰면 뭐예요? 4.44 NF phi-m을 BMA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볼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얘는 일정하고요, 얘도 일정하기 때문에 건수니까,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얘는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뭐 사실상 일정하다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주파수하고 자속 밀도가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 기반으로 해서 비례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50Hz의 변압기 60Hz의 같은 전압을 가할 때 자속 밀도는 50Hz 때와 비교해서 어떻게 되냐, 말 그대로 쓰면은 B60이라고 하는가, 60Hz일 때 자속 밀도는 50Hz일 때 자속 밀도의 몇 배냐라고 하는 거니까, 따라서 X는 뭐다? 50Hz일 때 대비 60Hz 값,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자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맞듯이 주파수랑 반비례하기 때문에 주파수에 대해 생각하면 주파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60이 될 거고 여기가 50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따라서 뭐다? 60H분의 50Hz가 되기 때문에 6분의 5가 답인 거죠. 6분의 5. 6분의 5배만큼 감소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아마 요거 틀렸으면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 변압기 원리와 관계 있는 거 뭐냐, 이거는 뭐냐면 바로 전자도 법칙이죠. 페라데이 전자도 법칙, 워낙 유명한 거. 34번. 자, 이거는 사실 이 사이만 기억하셔도 돼요. 사이만. 변압기하고 컨서베이트 사이에 설치한다 했는데 웬만하면 사이에 대한 키워드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이거는. 자, 35번. 무부하가 되면 속도가 대단히 높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무부하 운전이나 벨트를 연결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 이 무부하 운전 벨트라고 하는 게 키워드예요. 요게 뭐냐, 직권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직권 전동기에서 나오는 위험속도 도달 조건입니다. 그래서 직권이니까 4번이 정답이다. 자, 36번. 동기발전기 상간단락이나 층간단락 보호에 주로 사용되는 게 뭐냐, 얘 같은 경우는 비율 차동계전기가 답이에요. 참고로 이 비율 차동계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를 갖다가 보호하는 계전기로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투탑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요 차동계전기하고 아까 말한 부호울자 계전기예요. 근데 웬만하면 보통 차동계전기가 주로 정답이 나오니까, 혹은 비율차동, 이 두 개에 대한 사항이 정답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율차동 나오면 거의 웬만하면 요게 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1번이 정답이라 보시면 되고. 37번. 일정 주파수의 전원에서 운전하는 3상 유도운동기 전원전압이 80%가 되었다. 토크는 몇 %가 되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지금 확실히 눈에 제대로 안 들어와요. 얘도. 그래서 일단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38번. 동기발전기의 돌발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게 뭐냐, 얘 같은 경우도 돌발단락 전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요건 뭐냐면은 누설 리액턴스가 정답이에요. 이것도 사실상 그냥 암기하는 사항이라 보시면 돼요. 이 돌발단락 전류라고 하는 거를 키워드로 해서 누설 리액턴스라고 하는 게 정답이라 보시면 되고, 참고로 돌발단락 전류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지속단락 전류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지속단락 전류라고 하는 녀석이 나올 때에는 뭐가 이제 제한을 하냐, 동기 리액턴스가 제한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선 돌발단락 전류를 했기 때문에 이땐 뭐가 정답이다? 누설 리액턴스가 정답입니다. 2번이 답이에요. 자, 그리고 전기자 권선을 단절권으로 하면 뭐가 되냐, 이거는 저희가 이 전기자 권선법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죠. 전기자 권선법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은 고상권, 폐로권, 2층권, 그 다음 여기서 뭐였다? 중권하고 파권으로 나뉘었죠, 그죠? 여기서 동기기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뭐가
나오냐? 전절권이라고 하는 거하고 단절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집중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분포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보기를 전 이거 보통 외울 때 분단이라고 외웠거든요. 분단, 분단. 단절권하고 분포권을 제가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갖다 왜 쓰냐? 쓰게 되면 파형이 이쁘게 나와. 파형 자체가 이쁘게 나오면 굉장히 큰데 문제는 뭐냐? 기전력이 얘네들보단 좀 약간 작게 나와요. 그래서 기전력이 작지만 대신 뭐다? 파형의 퀄리티가 굉장히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생각해서 파형이 이쁘게 나온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뭐냐? 이 파형 자체 무슨 성분이 없냐는 거냐면 고조파 성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형이 이쁘다라는 말 자체가 그걸 갖다 아셔야 돼요. 따라서 고조파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 고조파를 제거함으로써 어떻게 한다? 파형을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요 단절권이라든지 분포권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기에 나오는 사항들은 요런 유형의 문제들은 암기하시고 넘기시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예요. 고조파 제거한다. 4번이 정답이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삼상 유도운동기에서 2차 측정을 2배로 하면 최대 토크는 뭐냐? 이거 같은 경우는 비례추이라고 하는 거였죠. 비례추이. 최대 토크라고 하는 값이 결과적으로 어떤 값으로 나오냐면 S분의 R2'이라고 해서 슬립과 2차 저항 값에 따라서 변화가 나오는데 이 최대 토크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은 일정이에요. 이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례추이에서 나오는 사항 중에 뭐다? 최대 토크 같은 경우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 암기하셔가지고 꼭 요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체크하셔서 넘기세요. 변하지 않는다. 참고로 저항값이 2배가 될 때 같이 늘어나는 거라고 한다면은 저항이 2배가 될 때 같이 늘어나는 거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가 되냐면 슬립이에요. 슬립.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 토크라고 하는 거는 S분의 R2'이기 때문에 이 2차 측 저항이 2배가 되면은 얘도 2배가 돼야 얘가 일정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늘어나는 건 뭐다? 슬립이 같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좀 같이 집어가시면 좋겠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냥 암기하는 유형의 문제인데 이거 솔직히 지금 기억 안 납니다. 이거 패스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설비는 상당히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42번. 공부에 대한 내용은 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굵은 전선을 갖다 절단할 때 쓰는 녀석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클리퍼가 답이에요. 클리퍼라고 해서 제가 사진 띄워드릴 건데 이 굉장히 커다란 그 커터가 있어요. 그거고 파이프 커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 자를 때 쓰는 거예요. 이제 그 플라스틱 관 같은 거 자를 때. 그리고 노가우 펀치 같은 경우는 철판 구멍 뚫을 때 쓰는 거. 프레셔 툴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압착기가 되겠습니다. 압착기. 2번이 정답이에요. 자, 무대용 플라이 덕트를 시설하는 방법으로 틀린 건 뭐냐? 덕트에 대한 사항.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저는 제대로 잘 모릅니다. 일단 이것도 제가 넘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패스를 좀 하고, 자, 한 수용장소 인입선에 분기해서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장소 인입구로 간다. 그럼 수용장소 인입선, 수용장소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집이 되는 거죠. 집에서 분기해서 지지물을 안 거치고 다른 수용장소로 간다. 집에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변전소나 뭐 변압기 뭐 그런 곳, 거기에서 집으로 가는 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저희가 가공 인입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집에서 집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 연접 인입선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건 설비에 나오는 암기사항인데 연접 인입선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 금속관 공사로 노출로 시공할 때 직각으로 꼽아진 데는 뭐를 쓰냐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자, 일단 아웃렛 박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박스이기 때문에 관을 못 구부리겠죠. 얘는 아니고 커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얘는 관하고 관을 연결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얘도 아니고 유니버셜 엘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은 이 관을 갖다가 직각으로 되는 곳을 시공할 때 쓰는 건데 이 유니버셜 엘보랑 같이 나오는 게 있죠. 노멀 밴드라고 하는 거. 근데 노멀 밴드하고 유니버셜 엘보 둘 다 똑같이 직각으로 구부리는 데 쓰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단순히 직각에 대한 사항이니까 얘가 답이지만 픽스처 익히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여기 아래에다 제가 자막으로 좀 써놓을게요. 이 노멀 밴드 같은 경우는 유니버셜 엘보랑 차이가 뭐냐? 노멀 밴드 같은 경우는 매립 공사할 때 매입 시공, 그러니까 안쪽에다 집어넣어서 벽 안쪽에 집어넣어서 시공할 때 이 노멀 밴드를 쓰고 유니버셜 엘보 같은 경우는 바깥에다가 이 노출에 시공할 때 노출 시공할 때 쓰는 거예요. 해서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건데 직각 구부릴 때 하면 얘나 이 노멀 밴드랑 유니버셜 엘보가 나오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 나오는 걸로 답을 고르시면 돼요.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 고압 주상 변압기를 시가지 외에 설치할 때 지표선 높이가 뭐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패스하고 넘길게요. 자, 전선 접속할 때 내용으로 틀린 거라 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전선 접속할 때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굉장히 페이크로 잘 내는 게 있어요. 일단 숫자 관련한 거. 전선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켜야 된다 했는데 감소시키면 되겠어요? 감소시키지 말아야지. 3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면 다 그럭저럭 맞는 말들이에요. 부식 생기면 안 돼요, 당연히. 그리고 전기저항 증가되면 안 되죠, 당연히. 전기저항이 올라간다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0.24 I제곱 RT에서 저항값이 올라가면은
열도 올라가니까 저항에서 열이 발생하면 화재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4번, 접속 부분은 접속관 기타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데 요거보다 확실하게 틀린 게 뭐다 3번이기 때문에 저희는 3번이 답이라고 찍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이 배선 기호에 대한 팁이 있어요. 팁 뭐냐면은 실선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 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쓰는 시공 방법이다. 그럼 저희가 이런 전선을 갖다가 포설할 때 보이게 시공하나요? 아니면 보통 천장에다가 이제 매설을 하나요? 천장에다가 이제 보통 많이 시공한단 말이에요. 천장에다가. 그래서 천장에다가 숨겨서 하기 때문에 천장 은폐회선이 보통 답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천장이나 바닥이 되는데 지중은 웬만하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 알기로 천장 은폐니까 3번을 일단 답으로 찍겠습니다. 얘는. 자, 그리고 49번 전선 접속 시 사용되는 슬리브 종류가 아닌 거. 이거는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봤을 때 기억상 P형 슬리브라고 하는 녀석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같은데 D형, S형이요. S하고 E는 확실히 있어. 근데 1하고 2가 약간 좀 애매한데 제가 알기로 P형이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1번이 일단 답이라고 체크하고 넘길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50번 보호를 요하는 회로의 전류가 어떤 일정 값 이상으로 흐를 때 동작하는 계정이 뭐냐? 전류가 일정 값 이상으로 흐르는데 그럼 뭐예요? 이게 과전류가 되는 거죠? 과전류 계정기예요. 그래서 정답이 뭐다? 1번이 답이다. 참고로 과전류 계정기라는 거의 약호는 오버 커런트 릴레이라고 해서 OCR이에요. 과전압 계정기 같은 경우는 OVR, 오버 볼티지 릴레이. 비율 차동 계정기하고 차동 계정기 같은 경우 약호로는 많이 안 나옵니다. 문구 같은 거 이렇게 참고하시고 1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변압기 회로를 그린 것 같이 그려서 해석한다는데 사실 이거가 이제 기기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자, 이 회로를 무슨 회로로 하냐? 자, 요것도 솔직히 잘 모르긴 하겠는데 일단은 보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녀석은 사실 1차 측과 2차 측이 이렇게 원래 떨어져 있죠? 근데 얘를 갖다가 붙였어, 2차 측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기에 등가회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얘도 1차 측 환산이나 2차 측 환산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이따 찍을 건데 일단 얘도 패스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모르는 거는 일단 풀지 말고 넘기는 거예요. 자, 52번 설치 면적과 설치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진상 콘덴서 설치 방법은 뭐냐? 얘 같은 경우는 부하측 분산 설치, 수전단 모선측 분산 설치, 수전단 모선 설치, 가장 큰 부하측의 설치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1번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콘덴서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사실 어떻게 연결한 거는 병렬 연결이거든요. 나란히 연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분산을 설치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수전단 모선인지 부하인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제가 찍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53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인데 가연성 분진이 바람에 대해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가연성 분진에 의한 곳이니까 무조건 쓸 수 있는 거 있었죠. 합금캐라고 해서 가불기, 그죠? 합성 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그럼 요거는 일단 이 문항에서 제외하는 거,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요. 그럼 케이블, 금속관, 합성 수지관 있죠? 그럼 뭐가 답이다? 플로어덕트다. 1번이 정답이라 보시면 됩니다. 54번 전기 저항이 적어서 부드러운 성질이 있고 구부르기 용이하다. 저희가 주로 많이 쓰는 전선은 경동선과 연동선이에요. 근데 부드럽다, 부드러울 연자를 써가지고 연동선이에요. 참고로 경은 뭐냐? 단단할 경이에요. 딱딱한 이 동선은 경동선이라고, 부드러운 전선은 연동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 전력 제어용 반도체 소재가 아닌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 LED는 그 불 밝히는 거죠, 그죠? 발광 다이오드. 요걸 이용해서 저희가 전력을 변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 56번 자, 내용 반전된 관등 회로 배선을 애자공사라는 경우 전선 사용한 이격권이 뭐냐라고 했는데 이것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숫자 갖다가 외우는 유형은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 얘도 패스를 하고, 자, 금속관 끝에 나사야 하는 거 이거 지난번 문제풀이 할 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뭐가 답이었냐면 오스터였어요, 그죠? 오스터. 리머는 관 끝을 다듬는 거였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중선전 접지저항 구하는 식에서 K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과거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내용에서는 사실 이종접지공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저희가 모르니까 구성이 이렇게 돼요. I 지분의 150하고 I 지분의 300하고 I 지분의 600이 있는데 차단하는 장치가 없는 경우는 600하고 150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것은 아마 600이 답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600이나 150 중에 하나인데 600이 답인 것 같아요. 자, 해서 요거 일단 제가 1번으로 찍고 넘길게요. 요거에 관련된 거는 제가 이따가 혹시나 틀리거나 맞더라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1번을 답으로 찍고,
59번 전속 약호 중 H는 뭐냐라고 했는데 H가 뭐냐면은 요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히트일 거예요. 히트 열. 그래서 전열기 전열전선 내열론 전열전선인데 여기서 열에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전열이 아니고 내열, 열을 잘 견딘다라는 거죠. 4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60번 금속관 공사 시 박스나 캐비닛의 녹아웃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클 때 사용되는 것은 뭐냐? 이거는 뭐냐면은 로크너트예요. 이게 뭐냐면은 박스가 이렇게 있을 때 박스로 들어간 구멍이 만약에 이만해. 근데 전선관을 넣으려 하니까 전선관의 규격이 이만해요. 그럼 차이가 이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럼 요만큼 차이가 날 때 관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 사이에다가 막아주는 녀석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이를 갖다 딱 잡아줘가지고 고정시켜주는 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로크너트라고 얘기하면 로크너트. 그래서 1번이 답이고, 참고로 이 로크너트를 이용하는데도 만약에 규격이 안 맞는다, 그때는 뭐를 쓰냐? 링 리듀셔라고 하는 녀석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일단 문제 같은 경우는 얘가 답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다 풀었고, 안 푼 문제 볼게요. 몇 문제야? 9문제네? 어우 많다. 자, 볼게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7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전격 출력이 0.2kW 초과인 과전류 보호 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보통 15A 뭐 20A 그런 식으로 과전류 차단기가 가니까 20A가 답인 것 같아요. 일단 찍겠습니다. 이거는 자, 찍고. 27번 전동 부하를 동시에 쓸 때 가장 효과적인 변압기 결선 방식은 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3단 3선식, 3단 4선식이 있는데, 일단 380하고 220이라는 걸 저희가 생각할 때 220이라는 녀석이 루트 300가 되면 이게 뭐냐? 이게 380V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전압에다 루트 3을 곱하니까 380이 됐다. 이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상전압이고요. 이거는 선간전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를 쓸 수 있는 이 3상 결선 방식이 뭐였어요? 3상 4선식 중에서 Y 결선이었죠. 그럼 여기다가 220V 걸고 여기에다가 380V 가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따라서 뭐다? 3상 4선식이겠네. 4번이 답이다. 31번 무부하지 직류발전기 단전압을 조정하려면 다음 중 어느 얘가 맞는 것 같다. 37번 얘는 일정 주파수의 전원에서 운전하는 3상 유도운동기 전원의 전압이 80%가 됐다. 토크가 얼마냐 했는데, 자, 회전수는 변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유도운동기 전원 전압이 80% 할 때 토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토크는 입력 전압의 제곱의 비례예요. 이게 유도운동기에서만 나오는 오리지널 특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80%였다 했으니까 변화된 전압값은 기존 전압의 0.8배일 거예요. 그럼 변화된 토크 값은 뭐에 비례한다? 변화된 전압값의 제곱에 비례할 거 아니야. 그럼 변화된 전압값은 기존 전압값의 0.8배라 했으니까 이것의 제곱일 거예요. 따라서 88에 64 이렇게 되겠죠? 기존 전압값의 몇 배? 0.64배다. 그래서 64%겠네, 그죠? 정답이 그럼 몇 번이다? 2번이 답이다. 설비 있네요, 그죠? 자, 이런 설비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저희가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찍을 때는 최대한 없는 걸로 찍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가 되냐면은 16개, 15개예요. 10개네? 14개네요. 그럼 저희는 뭘로 찍는 게 제일 타당하다? 3번으로 찍는 게 제일 타당하다. 3번으로 다 찍고 일단 정답 보겠습니다. 자, 안 푼 문제 3번. 얘도 3번으로 할게요. 요런 거 잘 몰라. 잠깐만, 이거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볼게요. 한번 덕트 시설 보면 틀린 건데, 이런 건 잘 읽어보면 왠지 답이 있을 수 있어. 자, 끝부분이 환기가 될 수 있게 개방한다. 제가 알기로 덕트 끝부분은 막아야 됩니다. 막는 걸로 알아요. 도금 도장 맞겠고, 5개용 이거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요게 제일 확실한 답이기 때문에 얘는 1번으로 할게요. 얘는 46번 같은 경우는 이거 모른다 했죠. 제가 3번으로 찍을게요. 가장 안 나온 녀석을 찍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때는. 3번이라고 아까 이거 제가 2번하고 4번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모르겠다. 자, 일단 얘는 그럼 3번으로 할게요. 마찬가지로 56번. 자, 얘는 제가 알기로 전선에서 애자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예전에 전기설비 공부할 때 기억하기로 6cm이긴 했어요. 그럼 2번의 답이라는 건데 2번을 찍겠습니다. 얘는 그냥 제가 기억하기로 2번이 맞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다 봤어요, 그죠? 자, 실제로 얼마가 나왔는지 답안을 제출해 보겠습니다. 자, 얼마나 나왔을까요? 자, 83점 맞았습니다. 이론에서 하나 틀렸고 기기에서 2개 틀렸고, 설비가 제가 설비가 보다시피 굉장히 좀 취약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해설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론 같은 경우는 9번이 틀렸습니다. 자, 펠티어 효과, 잠깐만, 전류를 흘리면 열의 발생.
아이고, 그러네. 제가 이거 잘못 설명드렸네요. 네, 이 문제는 펠티에가 맞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어요. 보통 나오면 요 두 개 중에 많이 나. 이 톰슨까지 해서. 이게 뭐냐면은 재백 효과 같은 경우는 열을 갖다가 가할 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온도차를 갖다 가할 때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 다음에 펠티에가 전류를 갖다 가하게 되면 온도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활용한 게 뭐냐면, 사실 펠티에 활용한 게 뭐냐면 냉장고야, 냉장고. 재백 효과 같은 경우 어디에 활용하냐면은 열감지기 쪽에 많이 활용을 해요. 요런 차이가 있는데, 해서 요거 두 개. 펠티에가 이거 답입니다. 이거 제가 착각을 했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틀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 엔지니어 사이트에서 좋은 점이 뭐냐면 오답 노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틀린 내용들 잘 나오는 거는 오답 노트 추가해가지고 저장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기기 보겠습니다. 이 과목 21번. 자, 요거는 2번의 답이었네요. 요런 거에 키워드를 갖다 보시면 돼요. 과전류 차단기 같은 경우는 16인데 배선용 차단기는 뭐다? 20A다. 요런 차이들을 갖다가 체크하셔가지고 요런 게 잘 나올 것 같다 싶으시면 어떻게 한다? 오답 노트 집어넣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31번 같은 경우는, 자, 전기화 저항이 아니고 계좌 저항을 갖다가 올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이 문제였네. 보통은 요 문제가 과거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기에 대한 사항 가지고 나왔어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사항이나 아니면 플러스로 여기다가 회전 속도에 대한 내용까지 나왔는데, 이 기전력에 대한 내용으로 나온 건 굉장히 새로운 유형이네요.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얘는. 자, 단자 전압을 조정시키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자, 계좌 저항을 갖다가 올려주게 된다고 하면은 그럼 계좌 쪽에 있는 전류값이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기전력의 식이라고 하는 게 K-Phi-N이라고 하는 식이긴 한데, 여기서 저희가 이 기전력이라는 녀석을 갖다 조절을 하려면은 일단 K값은 고유한 값이니까 무시하고 속도를 갖다 조절하든지 자속값을 조절하면 돼요. 근데 저항을 갖다 가변시킨다 했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 자속을 갖다 조정시킨다는 내용이 되는 건데, 자속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계좌 저항을 갖다 바꿔야 되니까, 만약 계좌 저항을 올린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계좌 전류가 떨어질 테고, 그렇다면 뭐다? 계좌에서 나오는 자속값 같은 경우는 다운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속값이 다운되니까 기전력이 다운될 테고, 그에 따라 나오는 전압도 어떻게 된다? 다운된다. 그래서 계좌 저항을 변경시킴으로써 전압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죠? 이것도 제가 원래는 아는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좀 약간 당황해가지고 이것도 틀렸네요, 그죠?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계좌 저항이 애초에 3번으로 찍는 게 맞았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었다. 이것도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빈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꼭 암기하셔가지고 체크하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41번, 자, 설비 문제 같은 경우는 얘는, 자, 사실 이거를 알려면 여기 있는 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표를. 이 표는 뭐냐면은 전기설비 규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 중성점 직접 접지식이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최대 사용 전압이 70kV이기 때문에 70kV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160에서 170 사이. 이때는 얼마를 적용한다? 0.72배를 적용한다. 해서 70kV니까 7000에다가 곱하기 뭐다? 여기다가 0.72배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얼마가 되냐면 54,000이니까 2번이 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상은 요거는 표를 갖다 기억하셔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게 제가 체크하시고, 참고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사에서도 간간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체크하셔가지고 넘기시길 바라고. 자, 4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4m라고 하네요. 요런 내용들은 잘 체크하셔가지고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시과지 외에는 4m 이상이라고 해요, 그죠? 4번이 정답이다. 4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슬리브 종류가 아닌 걸 갖다가 물어봤는데 P형이 있는 녀석이었네요. D형이 없고. 이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D형이 없는 녀석이에요. 해설을 갖다가 참고하시고 E형하고 P형하고 S형이 있다. D형 슬리브라고 하는 건 없대요. 잘 체크하셔가지고 정답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5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2번이나 4번 중에 답이었는데 4번이 답이었네요. 그치? 2차 측으로 환산한 간이등가로다 라고 하는 거, 요런 그림이 있다는 거 참고로 좀 하시고. 58번, 자, 아이고야, 얘는 150이었네요, 그죠? 자, 이거는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인데 이게 원래 과거에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접지공사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사실 이게 뭐였냐면 접지공사가 1종 접지공사, 2종 접지공사, 3종 접지공사, 특별제 3종 접지공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2종 접지공사에 해당되는 내용이, 요거 이름만 이 이름만 빠진 다음에 관련 사항은 그대로 나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과거부터 기사나 그런 거 공부하신 분은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다? 특별한 보호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선지락 전류에다가 150을 갖다 넣어주면 돼요. 150.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다? 차단기가
얘가 1초에서 2초 이내로 차단해주게 되면은 그땐 300을 넣으면 돼요. 그리고 1초 이내로 차단할 때는 600을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없을 때는 150, 1초에서 2초는 300, 그리고 1초 이내는 600이다. 이렇게 가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4번이 정답이었어요. 아, 요것도 아는 문제였는데 기억이 없어가지고 틀렸습니다. 그죠? 59번. 자, 이거는 저도 의외로 완전 모르는 내용이었네요. 보통 약호에서 H라고 하면은 이제 그 열을 갖다가 나타내는 내용으로 보는데 얘 같은 경우 경동선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이런 약호 같은 경우는 저도 완벽하게 모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셔가지고 숙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6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노크아웃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클 때 사용되는 접속기구로 했는데 이게 링리듀시네? 제가 알기로 로크너트가 이거고 로크너트로도 안 될 때 링리듀시를 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로크너트가 아니고 링리듀시예요. 근데 얘하고 얘 둘 다 똑같이 결과적으로 관하고 박스 사이에 뭔가 연결을 할 때 사용하는 녀석들이라 보시면 돼요. 로크너트에 대한 설명도 제가 추가로 사진을 띄워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요 내용도 참고로 같이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기능사 2022년 4회차 오전에 나온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야, 설비 문제가 상당히 아주 그냥 충격적인 점수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다? 기능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수가 60점 이하로 나오더라도, 한 과목에 해당되는 문제가 60점 이하로 나오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 꽈락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전체 합쳐가지고 조합 60점이 넘으면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 83점 나오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설비 같은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암기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점수를 따시는 걸로 하시고, 전기 이론이나 기기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론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고득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전기 이론 같은 경우는 이론이 확실히 기반이 되면은 100%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연결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론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설명드릴 테니까 좋은 점수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필기 별탈 없이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전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빠이!